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는데요.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조치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한 가지 해법이 제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아낀다고 알려진 막내 아들과 관련된 해법입니다. And then I have a very tall son named Barron. Has anyone ever heard of him? He knew the youth vote. You know, we won. 선거 과정에서 청년들 표 모으는데 실제로 좀 막내 아들 배런이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냐 하면 요즘 시대의 정략 결혼이라고 하니까 좀 시대착오적 같기는 합니다만 트럼프의 아들과 덴마크의 공주를 결혼시키면은 평화적으로 그린란드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정략 결혼을 시켜서 해결하자 뭐 이게 외교적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여선웅 비대변인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황당한 이야기인데. 황당하죠? 예. 최근에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황당한 이야기가 약간 사실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그 미 국무부에서 그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이 전체 성조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이거는 그냥 AI 가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국무부에서 그걸 올렸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쿠바 임시 대통령이다 하는 글도 올리고 네. 사실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심의 미국은 지금 그린란드 관련해서 통합을 하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뭐 트럼프 아들 그리고 덴마크 공주와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덴마크 입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예, 기분도 나쁘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1인당 덴마크 그린란드 주민 몇 명 안 되니까 1인당 돈 얼마 줘서 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 그 회담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황이 이게 장난으로 될 것 같지는 그러니까 무조건 장난으로만 흐를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이 덴마크 그리고 그 유럽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갖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예. 이제 불만, 적극적인 행동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약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둘이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요. 덴마크 공주 이사벨라 같은 경우는 18세, 왕위 계승 서열 현재 2위라고 하고 트럼프의 아들 베런 트럼프는 19세입니다. 지금 대학에 입학해서 재학 중인데 이현종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황당한 주장입니다만 이게 실제로 좀 진척이 될 만한 그런 상황까지 갈까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잘 헷갈릴 정도입니다. 예. 제국주의 시대에 지금 다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어떤 분들이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 올리는 게 실제로 우스갯소리 같지 않는 게 들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협상이 일단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군들이 일단 그린란드에 일단 배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덴마크령이 자치령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명백한 침략입니다, 사실은. 예. 갈 경우에. 그리고 나토의 지금 일원입니다, 덴마크가. 그러면 침략을 받으면 나토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토에 누가 있죠? 미국이 나토예요. 예. 자, 그렇죠. 그러면 자국군과 자국군이 지금 싸워야 된다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 모순적인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의 어떤 땅 욕심, 이게 사실은 지금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압도적인 군사력과 또 세계적 어떤 이 경제력을 이용을 해서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다시 어떤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어떤 자원의 확보, 특히 히토류라든지 그다음에 석유라든지 이런 거 확보를 위해서는 그린란드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동토지만은 네.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지하 자원이 무진장 사실 여기 묻혀 있는 것이고 알래스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필요 없는 땅이라고 미국에 팔았더니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지금 자원들이 있고 사실 그게 미국을 멀게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이쪽이 사실은 이제 이 그린란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실제 미국이 지금 뭔가 군사적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자치 구민들 한 5만 명 되는데 이누이트족들인데
이건 절대 우리는 미국에 안 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군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글쎄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솔직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에 달하는 그린란드 매입 가격까지 매겨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protection. They have a very small population, but Denmark has spent no money. They have no military protection.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If we don't go in, Russia's going to go in and China's going to go in. And there's not a thing that Denmark can do about it, but we can do everything about it. 우리 돈으로 약 1,027조 원 정도가 언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국방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아주 엄청난 금액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액수일까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이른바 부동산 쇼핑이라고 해서 영토를 돈으로 주고 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프랑스 루이지애나도 샀었고 그다음에 알래스카도 샀고 그리고 덴마크 버진 아일랜드도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트럼프가 부동산 왕 아닙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뭐 인당 10만 달러씩 지급하겠다라는 회유책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덴마크 자치령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투표로 어떤 독립 여부라든가 뭐 국방 외교 빼고는 다른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체적인 어떤 권한 자체를 또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주민들 마음을 사서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미국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근책까지 내놓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에는 이 세계 정치의 패권이 사실상 어떤 품위와 명분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돈으로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좀 씁쓸할 것 같기는 한데요. 결국 현실적인 이유로 돈에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분쟁의 씨앗은 되겠지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밀어붙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또 화제가 됐던 건 이 소식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린란드에 앞서서 더 많이 언급해왔던 게 바로 노벨 평화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염원했던 노벨상 평화상 메달을 손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I think it would be very tough for her to be the leader. She doesn't have the support within or the respect within the country. Did you offer to President Trump your Nobel Peace Prize? I presente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medal of the Nobel Peace Prize. I told him this. 200 years ago, General Lafayette gave Simón Bolívar a medal with George Washington's face on it. The people of Bolívar are giving back to the heir of Washington a medal, in this case a medal of the Nobel Peace Prize, as a recognition for his unique commitment with our freedom. 네,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인데요. 트럼프와 평화상을 나누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메달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노벨 평화센터에서는 뭐 이렇게 양도가 가능한 게 아니다. 수상자가 바뀌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마차도는 왜 이렇게 메달까지 직접 건넨 걸까요? 참 이걸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저는 뭐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땡큐 마리아 뭐 이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평화상이라는 게 그 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 메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뭐 금도금인가요? 금으로 하여튼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욕심이 이제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평화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제 지금 받아서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임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로드리게스 지금 저 부통령이 지금 맡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 국무부의 판단은 지금 현재의 부통령이 관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마차도보다. 그렇죠. 마차도가 이제 야권 대통령 후보였습니다만은 국내에 어떤 정책 기반이 없고 자 그리고 그럴 경우에 국내 혼란이 있으니까 마차도를 배제시켰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마차도 입장에서 보면 다음에 선거가 있을 때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지만이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선물로 드는 거예요. 사실상 뇌물이죠, 뭐. 노벨 평화상을. 네, 평화상을 아니 근데 평화상을 준다고 그게 평화상이 트럼프로 이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또 트럼프는 그걸 버젓이 또 받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어떤 트럼프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마차도는 같은 경우는 다 미국의 어떤 지원을 하는데 뭐 당분간은 아마 아직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건 베네수엘라 전국이 안정되고 다음에 선거가 일어난다면 이 노벨상 준 게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내년에 또 노벨 평화상을
원래 노벨 평화상을 이제 트럼프가 받게 될 경우는 예. 옛날에 받았던 거는 다시 돌려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고요.